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BJ 럭키제이입니다. 요즘 대선 관련 테마주가 좀 재미가 없긴 해요. 막 조정받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원래 예상대로 이재명 씨 대표주자로 좀 유력해지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동신건설. 와, 동신건설 예전에 핫했죠? 이때도 그렇고 제가 방송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특히 언제였나요? 이 정도 조정받았을 때 이때 방송을 좀 해드려서 윤석열 씨보다 이재명 씨가 지지도가 역전을 했을 때 좀 수익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추 조정되면 다시 매수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동신건설 관련해서 과거에 남긴 영상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일 큰 문제는 그래요. 경선 과정에서 2위, 3위가 쫓아오는 건 경선 흥행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어차피 1위만 유지한다면 같은 여당 내에서 지지율이 2위가 쫓아오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1위로만 결정이 되면 되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지지도가 좀 불안하고 떨어지고 2위가 쫓아오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좀 불안 요소가 나오고, 예상했던 악재들이지만 이재명 씨 관련 악재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주가는 좀 안 좋게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다?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씨가 쫓아오고 했었지만 이제는 다들 생각을 하시겠죠. 어찌됐든 경선 쇼에 불구하고 결론은 이재명 씨가 1위로 여당 대선 주자로 나갈 확률이 높다는 걸 이미 인식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처럼 조금씩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이낙연 씨 관련해서 제가 언제 알려드렸나요? 6월 16일이었고, 자, 남선 알미늄 6월 16일 이낙연 씨가 이 당시에는 지지율이 워낙 낮았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암만 지지율이 낮아도 2위 주자잖아요. 그러면 경선에 들어가면서 충분히 지지도를 끌어올릴 거고 관심을 받을 거고, 성이 어떻게 되든지 2위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낙연 관련주가 관심을 안 받진 않는다라고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 관련 영상 꼭 한번 보시고요. 그 이후 어떻게 됐나요? 경선에서 이제 이낙연 씨 관련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알차게 수익을 많이 봤었죠. 하지만 어땠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2위는 2위에 불과해요. 그러면 지지율이 쫓아 올라가면서 주가는 상승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2위라서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이낙연 씨가 이재명 씨를 제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면 여기 고점에서 이쁘게 잘 파셨어야 되겠죠. 못 파셨다가 뭐 요런 데서 물려서 이런 데서 파시거나 이러면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 잘 판단해서 보시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동신건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경선 1위를 앞두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 씨와 둘이 맞붙게 될 것 같아요. 저의 예상에 하면. 하지만 지금 보수 쪽 지금 홍준표 의원이 너무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덕성도 사실은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윤석열 씨가 당연히 여당 대표로 무조건 앞서 나갈 것이다, 무조건 단독 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좀 확률적으로 좀 강했는데, 최근에는 홍준표 후보가 너무 쫓아오니까 이것도 불안하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네, 이런 판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덕성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갈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된다면 차이는 있겠죠.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씨와 다르게 경선 과정에서 화끈한 부분이 드러난다. 홍준표 후보는 원래 까는 컨셉이고, 윤석열 후보는 어때요?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누군가가 치기 시작하면 맞받아 쳐서 맞은 게 한 대면 10대 100배로 대갚아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상 경선에 들어갔는데 홍준표 후보가 한 대를 쳤는데 10대로 대갚는 모습을 보고 지지율이 갑자기 더 올라간다, 그럼 덕성이 급등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씨와 이낙연 씨 그 경선을 보실 때처럼 딱히 화끈하게 나가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횡보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 어떻다? 이제 경선 후반으로 가면서 보수 쪽도 국민의힘도 경선 후반으로 가면서 윤석열 씨가 1위 자리에서 흔들리진 않겠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순간 반등을 똑같이 시작하긴 하겠죠. 그런 부분 판단하셔서 매수 매도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본인 정치 얘기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경선 국민의힘이 뭐지, 민주당이 뭐지 잘 모르겠어 하면 저는 선거 테마주 함부로 손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저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고 지지율 움직임이 조금씩 예측이 되고 뉴스를 좀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좀 쉽게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일단 동신건설로 돌아와서 동신건설의 주가 예측을 한다면, 지금 이재명 씨 관련주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 어때요?
보세요. 지금 여기 저항선 보이시죠? 저항선 지지선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항선 지지선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드릴 테니까 추후에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란히 있는 부분, 물량이 쌓여 있는 부분이 저항선이고, 이 저항선을 기점으로 오늘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저항선을 한 번에 뚫지 못하죠. 다시 내려왔고요. 내일 정도 다시 올랐다가 한 번도 뚫지 못하고 횡보하다 그 다음번에 상승으로 저는 예측이 조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재명 씨가 무조건 1등이 유력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정고점 깨고 뭐 7만원, 8만원 한 번에 쉽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저항선이 꽤 크기 때문에 이 저항선에서 또 한 번 부딪히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윗저항선을 부딪히고 한번 조정 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지를 여쭤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테마주에, 대선 테마주에 관심이 있다, 저는 충분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 여당에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제가 확신을 못해도 적어도 여당에서 대표주자로서는 이재명 씨가 확정이 될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나쁘지 않고요. 향후 그 부분이 더 확실시 되는 경우에 1차 저항을 뚫고 2차 저항을 향해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80% 확률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하셔서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뭐 여론조사하고 좀 관심을 받겠죠. 관심을 받으면서 이재명 씨 지지율이 좀 높아진다 그랬을 경우에 윗 저항도 충분히 깰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트레이딩을 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저항 약 52,000원 초반대 정도의 상황을 보고, 물론 한 번에 뚫고 뭐 강하게 올라가거나 이때 지지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겠지만 한 이 시점에서 이익 실현을 조금 할 것 같아요. 분할 매도라도 할 것 같고, 전량은 아니더라도 분할 매도를 해서 이익을 볼 계획이 있고요.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본인이 그때그때 맞춰서 못 하시겠다 하지만 본인은 이재명 지지자다, 이번 대선 이재명 씨가 무조건 될 것 같다, 본인이 믿음이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길게 들고 가셔도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여당에서 1위는 확실한데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어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위에 저항을 만났을 때 이익 실현을 부분적으로라도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재명 씨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잊지 마시고 덕성 테마주 움직임도 한번 보시고요. 덕성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유석열 씨가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애매해서 지지율이 살짝 내려온 부분은 맞지만 경선 과정에서 또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포인트가 발산이 또 되고 이러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 저가에서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숨타시고요.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 제이였습니다.